요거 어제 낮부터 지금 새벽 5시 제가 일어난 시간까지 생존배낭 물품 중에 어떤 것을 제가 우선적으로 사용했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떤 물품으로 대응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떠올리신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생존배낭에 우선적으로 챙겨야 될 가장 중요도가 높은 카테고리의 물품입니다. 자, 이번에 70%짜리의 생존배낭, 그 다음 약간 물품을 업데이트, 그 다음 제가 좀 보완한 그런 물품들로 다시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영상입니다. 제가 2023년 그 재난안전 교육계획을 제가 전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각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면 그 안전 그 팜플렛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배포할 것인가, 그 다음 어떤 생존배낭의 어떤 리스트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전달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계획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영상을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완하고 꾸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생존배낭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실제 꾸리고, 그 다음 어떻게 우리 지자체 시민들한테 그걸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것이고, 또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또 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것도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체온유지 기본 3종 세트 매트가 나오고요. 그 다음 이런 배낭이 좀 장점이 침낭을 별도로 보관할 수 있고 빨리 끄집어낼 수 있는 침낭 칸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배낭을 제가 좀 추천드리고, 그런 남들 가성비,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남들 가성비 배낭이 있는지 체크해보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들은 좀 등산 배낭, 그리고 좀 넉넉한 거, 또 검증된 브랜드 걸 쓰는 걸 추천드려요. 특히 겨울같이 좀 더 많은 어떤 그 생존 물품들이 좀 필요하고, 이렇게 부피가 큰 물품들을 좀 효율적으로 패킹도 하고, 그 다음 이동할 때 무게 배분도 효율적으로 해서 덜 피로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배낭은 등산 배낭 쪽입니다. 그래서 등산 배낭에 좀 용량이 60L 좀 이상 되는 것들은 이런 침낭 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침낭을 여러분들이 집어넣고 뺏고 관리하기 용이하죠. 왜냐면 생존배낭을 싸놓고 그냥 방치한 게 아니고,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뭐 차박이든 캠핑 갈 때 필요할 때 한번 잘 사놓은 어떤 이런 장비든 그냥 분리만 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썼다가 다시 갔다 와서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관리하기가 좀 더 용이할 겁니다. 침낭 칸이 있는 생존배낭을 여러분들이 챙기는 게 좋아요. 자, 매트 침낭 나왔습니다. 중요한 거, 요번에는 텐트를 쓰지 않고요, 그 타프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자, 타프를 이용할 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그 등산 스틱 있죠? 등산 스틱을 여러분들이 쓰는 게 좋습니다. 스틱을 쓰는 게 좋아요. 나와 있고요. 보온 물주머니 있고요. 덕테이프, 요번에 옷, 한초이. 지금 눈밭 얼음 위에서 자야 되기 때문에 단순 발포 매트로는 조금 밤을 버티기 어려워서 요것도 가성비 트랙 3라는 방고에서 나온 자축 매트입니다. 무게는 1kg 정도 되고 알벨륨 4 정도 되기 때문에 동계에 단독으로 써도 나쁘지 않고, 이렇게 발포 매트 쓴다 그러면 좀 더 따뜻하게 휴식의 질을 높일 수 있죠. 발포 매트 트랙 3 부피가 작고 가볍습니다. 요거에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이 트랙 5인데 5cm 짜리인데, 그거는 알벨륨 5.7, 무게감이 꽤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부피도 크고. 그래서 딱 트랙 3가 적정한 수준 같아요. 에어매트도 나쁘지 않은데, 에어매트보단 겨울에는 이 자축 매트가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 구멍이 나거나 터지더라도
자축 매트는 상대적으로 덜 이렇게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쿠션 부분에서도 좀 장점 가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텐트 대신 타프 3곱하기3 타프 부피를 좀 더 줄이겠다 그러면 이건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 있다 그러면 3곱하기3 타프로 쉘터를 구성할 수 있으니까 이런 어떤 자연지형과 특징들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타프를 여러분들이 이용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옷, 양말 막 이런 것들, 장갑 같은 것들 추가적으로 이제 넣은 거고요. 또 마찬가지 보온 장비 추가적으로 여러분의 옷 갈아입을 거, 기타 담당 여기 응급처치 킷과 응급처치 킷 있고 위생과 관련된 부분, 핫팩은 충분히 넉넉하게 챙겨야 되겠죠. 핫팩, 휴지, 라디오 이런 것들을 잠낭 같은 데 모아두면 좋습니다. 기타 자잘한 잠낭에 그 다음 끈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 타프 이용할 때 반드시 별도의 여러분들이 팩다운 할 수 있는 텐트 팩 같은 것들을 따로 챙겨야 됩니다. 그 다음 착화제, 별도의 착화제 이런 것들 잠낭 같은 개념으로 잘 챙겨주면 좋아요. 장갑, 역시 보조 배터리, 물주머니 혹시 백업 파이스틴, 물론 응급처치 킷에서 불피우는 기본적인 3개의 도구가 들어있습니다. 라이터, 방스토브 라이터, 그 다음 파이스틸 들어있고요. 일반 라이터도 하나 들어있어요. 혹시 몰라서. 그래서 뭐 조합하고 별도로 파이스틸 하나 챙기고, 물주머니와 보온 주머니 좀 다르죠. 왜냐면 만약 대피소 갔다 그러면 물을 따로 여러분들이 미리 좀 확보하고, 대피소가 만약에 잘 준비가 안 돼 있는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공터에 학교 같은 곳에 이제 물차 같은 것도 있죠. 급수차를 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을 공급 받을 때 장기 보관할 수 있는, 몇 번 왔다 갔다 힘들죠. 그럼 물주머니 같은 거 챙겨놓으면 좋아요. 물주머니를 여러분 챙겨온 버전입니다. 이거는. 봉지, 지퍼백 같은 것도 위생 기능에서 챙겨주시고, 역시 보조 배터리, 그리고 헤드랜턴이죠, 그죠? 이번에는 헤드랜턴, AA 건조기 사용거 중에 헤드랜턴과 넥라이트 이 2개를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야간에 어느 것이 더 밝고 또 관리적인 차원에서, 그 다음 가성비면서 어느 게 나은지, 솔직히 표현드리면 얘가 더 낫습니다. 요 넥라이트, CAT 넥라이트, 그 이유는 제가 밤에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충전 케이블, 케이블 보조 배터리와 함께 이렇게 반드시 챙겨야 되겠죠. 이건 대피소 갔을 때 별도 대피소에서 여러분 충전 케이블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챙기고, 그 다음 대피할 때 보조 배터리 연결해서 통신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전략을 쓰면 되죠. 은박담요 충분히 챙기세요. 은박담요는 5개 정도 챙겨야 되고, 멀티툴, 그 다음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톱 같은 거, 지금 자연 환경이 좀 많기 때문에 톱을 이용해서 밤에 혹시 불을 더 피워야 될 때는 톱을 이용해서 불을 좀 피울 생각입니다. 자, 좀 더 정리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2023년 생존 배낭의 70% 물건들만 가지고 온 모습입니다. 지금 좌측에 있는 것이 제가 아주 기본적으로 생존 배낭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침낭, 텐트, 매트인데, 여기선 텐트 대신 가성비 3곱하기3 타프를 가져왔고요. 오늘 텐트를 대신할 그런 어떤 장비입니다. 매트는 가성비 에어 매트와 가성비 자축 매트를 챙겼고요. 이게 남대로 부피도 작고 알밸류도 높아서 겨울에 단독으로 쓰기 좋고, 이렇게 발포 매트랑 같이 사용하면 효과가 더 좋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챙겼습니다. 부피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건 가성비 합성 충전대 침낭, 10만원 정도 구매할 수 있는 합성 충전대 침낭을 했고, 그래서 요 세트는 사실 챙겨도 나머지 부분이 없더라도 버티는데 큰 문제 없습니다.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생존 배낭의 핵심적인 물품들입니다. 그 옆에 또 중요한 거 응급처치 킷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반초의 갑작스레 악천후를 대비할 때 몸이 젖지 않도록, 배낭이 젖지 않도록 배낭 커버를 쓸 수 있는,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반초이가 들어있고, 유담포, 보온 물주머니죠. 물도 담지만 핫팩이 효과가 떨어졌을 때 빨리 물을 지금 메신 세트에 있는 이수가스와 가스 버너로 같이 활용해서 식수를 데워서 바로 저체온증 확보에 이제 사용하거나, 아니면 옆에 지금 얼어붙은 눈 같은 거 녹여서 그 물을 이제 유담포, 그러니까 보온
물주머니 넣어서 체온 유지용으로 쓸 수도 있죠.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저렴하니까 이것도 챙겨주면 좋습니다. 은박담요 기본 5개 정도 챙기셔야 돼요. 이거 중요하죠. 체온 유지 굉장히 중요하습니다. 핫팩, 은박담요, 보온 물주머니, 물 끓이는 즉시 끓일 수 있는 도구들. 이게 없어도 이게 있으면 버텨냅니다. 충분히 버텨내요. 죽지 않습니다. 핫팩만 이렇게. 이 기본 세트랑 핫팩만 있어서 살아날 수 있어요. 그 은박담이 있으면 더더욱 좋죠. 그 다음 정말 중요한 통신 유지 관련된 보조 배터리. 이건 다다익선입니다. 특히 겨울 같은 경우는 다다익선이에요. 충전 케이블, 대피소를 가든 밖에 야외에서 대기를 하든 충전 케이블 안 챙겨서 충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건 반드시 있게 세트로 챙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조 배터리와 충전기 세트 이렇게 반드시 한 세트로 묶어두세요. 이렇게 주머니에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보관 주머니 같은 거 따로 별도로 구매해서 여벌에 바꿔옷, 그다음에 양말 같은 거 갈아 신을 거, 젖지 말아야 될 것들 또는 여러분들이 기타 위생과 관련된 여성용 용품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따로 잠당으로 구성하면 좋고요. 발라크라바 꼭 필요합니다. 발라크라바 장갑 몇 세트. 기존 목도리나 비니가 있으면 그걸 챙겨도 되지만 발라크라바가 거의 나머지 역할들 다 합니다. 보온성도 아주 좋고요. 그래서 새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차라리 애초 발라크라바를 사는 게 좋습니다. 장갑, 이거는 그냥 물주머니, 급수차가 이렇게 대기 장소에 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대피소 이동하더라도 계속 물 뜨러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물주머니 저렴하니까 캠핑용 물주머니 몇천 원밖에 안 합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거기 물 담아놓고 유단포 끓여서 또 물 대고 보온용으로 쓰도록 그렇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챙기면 나쁘지 않고. 그다음 덕테이프, 또 여벌에 혹시 백업용, 보온 장비, 위생 관련된 거, 가글 할 수 있는 치약 칫솔까지는 챙겨줘 그렇지만 가글 한 번이면 되죠. 그러면 충분히 충치 예방도 되고 구강 위생을 확보한 것도 굉장히 제한 상황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가글 하나면 충분하니까 4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하나당 이렇게 챙겨주시면 좋고, 그 다음 지퍼백 안에다가 별도로 젖지 않도록 휴지, 그 다음 물티슈, 그 다음 별도의 보관할 수 있는 방수백 역할도 할 수 있는 저는 지퍼백 여러 장 좀 챙겨놓고 위생용으로 따로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라디오 이거 같이 세트로 A 건전지 공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착화제, 그 다음 로프 같은 거 챙겨주면 좋죠. 그 다음 필요에 따라서 멀티툴과 톱 또는 나이프와 톱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 조합하면 좋고요. 가위 같은 거 따로 있으면 응급처치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응급처치 기전에 가위가 있거나 아니면 멀티툴에 가위 있는 걸 선택하면 좋아요. 자, 일단 요것이 기본적으로 70% 정도의 생존 배낭 물품입니다. 오늘 요걸 가지고 텐트 없는 버전으로 해서 한번 여기에서 혹한의 날씨 추운 상황에서 한번 밤을 한번 보내고 보안점과 개선점 또 2023년 최종본을 만들기 전에 한 번 더 검토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라운드 시트를 다시 밑에 깔고요. 그 위에 바쁜 매트, 자충 매트 깔아서 충분히 앉아서 쉬더라도 한기가 올라온 걸 지금 막아줬고요. 앞쪽에 그라운드 시트의 공간을 확보해서 물건이 젖지 않도록 배낭을 놓을 수 있는 공간, 기타 물건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했고, 그다음 발 앞쪽 부분은 물을 댈 수 있는, 왜냐면 이쪽은 어느 정도 공기가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바람 어느 정도 맞으면서 물을 끓여야 되는 상황이면 여기가 이제 전실 역할을 하겠죠. 전자 역할을 하고, 그리고 바람이 들어올 부분 생각보다 배낭 부분을 이용해서 좀 더 막아주거나, 이렇게 틈을 좀 넣어주는 효과가 된다 그러면 바람 부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지형이 울퉁불퉁하고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팩다운을 여러 군데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그래서 끈이 필요해요. 여분의 끈 가지고 다시 주변 자연 지형의 이제 고정을 이렇게 시켜놔야지. 지금처럼 바람이 불더라도 이 아주 단순한 프레임이 없는 이 타프만 가지고 혹한기 또는 바람이 많이 부는 상황에서 버티려면 이렇게 해놓은 것이 좀 효율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타프 쉘터로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삼각대 지지대만 넣으면 되지만, 지금은 반드시 돌풍을 대비한 팩다운과 그다음 추가적으로 끈을 연결해서 가이라인 설치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존 배낭을 사용해야 될 상황은 여러분 그냥 상상한 거와 좀 다를 겁니다. 분명히 어떤 부분에서 다르냐. 정말 당혹스러울 거고요. 두 번째, 진짜 피곤할 겁니다. 그리고 멘탈이 많이 흔들릴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에 많이 사로잡힐 거고, 남들은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생존 배낭을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진짜 당황할 수밖에 없고, 지치고 멘탈이 깨질 수밖에 없고, 막상 이런 곳에 여러분 준비한 물품들 이용해서 쉘터를 구성하고 대기하면서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구조가 올 때까지, 제2 대피소로 갈 때까지 그 시간들이 얼마 될지 모르는 그 불안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되게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더더욱 지치고 피곤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재난 상황이 아니지만 그런 상황을 맞게끔, 그런 상황들을 더 고려하고 그런 상황을 조성해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느껴지는 게 그겁니다. 와, 실제 재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이 정도를 갖추고도 진짜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멘탈이 흔들릴 수 있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얼만큼 힘들까, 얼만큼 피곤할까, 얼만큼 고통스러울까, 이런 것들, 정신적 고통, 그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또 지루해요. 엄청 지루할 겁니다. 정말 지루할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 라디오 같은 것들 틀면서 정보도 습득하고, 상황에 대한 부분, 또 음악 같은 걸 듣는 것도 저는 추천드려요. 라디오에 또 잡히는 음악 같은 거 들으면서 멘탈 관리하고, 그 다음 생존 배낭에 별도로 제가 2023년 그 리스트에 있는 책도 하나 여러분 챙겨둔 걸 추천드리죠. 종교적인 책도 좋고요. 여러분 심리적 안정감 줄 수 있는 책도 좋고요. 언젠가 꼭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필독서 중에 하나 그렇게 챙겨줬고, 아니면 생존과 관련된 그런 기술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을 담아놓은 책도 좋고요. 그런 것도 한 권 정도 챙겨두면 지금 이렇게 길고 지루하고 지친 이 대기한 시간 동안 그런 어떤 책들을 통해서 좀 집중도 하고 안정감도 얻고 또 멘탈도 관리할 수 있고. 확실히 춥네요, 여러분. 확실히 타프로서 쉘터 구성했을 때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데 이 틈 사이로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이게 굴곡이 있잖아요. 바닥이 평평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평평하지 않은 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와요. 근데 이거조차 없으면 정말 춥겠죠. 정말 추울 수밖에 없지만, 텐트와 타프는 여러분 설치 속도면에서, 그 다음 방풍면에서
비교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숙달되고 나머지 장비, 보온 장비 잘 갖췄다면 타프로 쉘터 구성하는 이런 방법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한 기술적인 부분에서 여러분이 숙달될 필요는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겠지만.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한 상황에서는 바로 이런 쉘터, 특히 방풍이 되고 장비를 보호해주고 가족들이 악취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텐트를 추천드리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기가 바람이 지금 1시간 다 되니까 확 느껴지네. 바닥에 한기도 여기는 그래도 한기가 어느 정도 좀 차단됐죠. 앉는 매트가 있고 또 방수포 그라운드 시트를 깔은 부분은 그건 덜한데 이 앞쪽은 다 얼음이에요. 지금 이쪽은 다 얼음이라고요. 여기에 한기가 그게 느껴집니다. 이 얼음의 한기, 바닥의 한기가. 그래서 역시 이런 상태에서 물을 데울 수 있는 이런 장비를 갖고 있는 거 되게 중요해요. 강조드리는 이유는 이런 필드에서 계속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밖에 나가서 불 피우고 준비하고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기술이 없으면 불도 못 키워내고 결국은 그 과정에서 체력 고갈과 추위에 노출돼서 저체온증 발생될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물품들을 여러분들이 챙기라는 이유가 다 경험해서 제가 지금 다 필드에서 경험하고 있는 얘기예요. 어설픈 이런 물품들 챙긴 걸로는 이런 상황 극복이 안 됩니다. 굉장히 찾겠는데 이거. 이렇게 차가울 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핫팩으로 이렇게 감싸주고 있으면 밑에 받쳐놓고 좀 기다려 놓으면 다시 가스가 작동될 정도로 온도가 회복됩니다. 봅시다. 그 역시 이소가스 같은 경우 지금 영하 지금 10도 이하로 몇 도는 지금 온도계가 지금 미처 못 챙겼는데 분명히 10도에서 15도 사이야. 되게 추워 지금. 밤도 지금 산 정상 쪽이라 굉장히 불리한 곳입니다. 받침대는 이걸로 두고요. 식기 여기에 이제 물 좀 끓이죠. 요것만 지금 틀어도 이 안이 벌써 훈훈합니다. 예전 알코올 버너 같은 것들 챙기고 알코올 버너 같은 경우는 장점이 뭡니까? 가볍고 싸고 저렴하고 챙겨다니기 좋은데 연료는 여러분들 그 소독약 우리 약국에서 파는 83%짜리 그냥 그 소독약 써도 됩니다. 그럼 소독약으로 쓰고 연료 쓰면 좋은데 생각보다 소독약 그만큼 많이 필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알코올 버너가 사용하다 보니까 몇 번의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그다음 바람에 굉장히 취약하고 다 쓰고 나온 후에 연료 처리에 대한 문제. 끄다가 잘못하면 넘어져서 뚜껑 덮다가 아니면 잠깐 너무 충격에 의해서 좀 쓰러지기만 하면 그 알코올 자체가 전체 다 번져가지고 이 화재 위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타는 냄새가 절대 좋지 않아요. 정말 좋지 않습니다. 탈 때 발생되는 보이지 않는 연기뿐만 아니라 그 가스들 되게 몸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알코올 버너는 여러분 선택이 됐다면 그러다 챙기고 환기를 잘 시키고 쓰면 좋고 알코올 버너 같은 경우는 장점이 겨울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죠. 문제는 화력이 너무 약해요. 물 끓이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빨리 물 끓여 데워서 대응하기가 어려운 그런 물품입니다. 일단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보고 판단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 상황에서 알코올 버너를 써보니 결론은 이소가스가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고 충분히 너무 추우면 핫팩을 같이 어차피 핫팩 챙겼으니까 핫팩을 데워서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쉽고 빠르기 때문에 알코올 버너 이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게 비상 생존용으로는 훨씬 낫습니다. 가격 대비도 그렇고 또 알코올 버너도 제대로 된 거 사려면 너무 비싸요. 그거야 이게 구하기 쉬운 가스 버너가 낫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오늘 1리터입니다. 500ml짜리 2개를 챙겼어요. 물이 더 필요하면 밖에 있는 얼음이나 눈을 쓰면 되는 거고 일단은 요것만 틀도 지금 훌륭합니다. 다행히. 물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지 않다 그랬죠? 아니 3일이면 그냥 1리터도 충분합니다. 혼자일 경우에 2리터까지 필요 없어요. 500ml 2개. 좀 가족도 있고 좀 넉넉하게 필요하다 그러면 한 2리터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렇게 잠자기 전에 추우니까 나무 물 500ml로 요 유단포입니다. 예, 보온 물주머니. 예, 보온 물주머니 이거 시중에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이건 따로 커버는 따로 파는데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습니다. 예, 요거 독일 제품 중에 이 유단포로 유명한 브랜드의 제품이 있어요. 저렴합니다. 2리터짜리도 있고 800ml짜리도 있고 500ml짜리 있고 지금 제가 갖고 온 거는 2리터짜리인데 사실 이 정도 필요 없어요. 원래 이제 제가 다음엔 800ml짜리가 적당한 것 같아요. 800ml짜리 500ml 너무 작고 800ml짜리 그걸로 한번 사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난 물주머니도 쓸 수도 있죠. 2리터는 이게 물 따라가지고 보온용으로 품고 있으면 정말 따뜻합니다. 이렇게 쓸 거고요. 벌써 지금 물이 데워지잖아요. 빠릅니다. 확실히 빨라요. 난 필요하면 여기에 지금 ABC 초콜릿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ABC 초콜릿 에너지바는 기본적으로 들어있죠. 예, 메스핀 세트에 에너지바 별도로 조그만 ABC 초콜릿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열량을 많이 내기 때문에 특히 지금 같은 겨울 상황에서는 에너지바 별도로 이런 고열량 음식을 먹어줘야지 이 추위와 싸웁니다, 몸이. 지금 같은 경우 물 좀 따뜻한 물 먹고요. 그 다음 여기 이 정도 물이면 한 7개, 8개 갖다 넣으면 핫초코 됩니다. 그러면 따뜻한 물도 먹고 열량도 보충시키고 그렇게 씁니다. 시원합니다. 지금 이 날씨에 여러분 이 찬물 챙겨서 먹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기도 하고 체온 손실을 유발시키는지 몰라요. 바로 감기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심상에서 찬물 확 마셨다가 이렇게 짧게 쉽게 짧은 시간에 쉽고 빠르게 물을 데울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장점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개의 우드 스토브도 써보고 알코올 스토브 써보고 가스 스토브 써보고 했는데 가장 좋은 건 이소가스를 사용하는 가장 낮은 온도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더 낮다 그러면 핫팩으로 다시 녹여서 쓸 수 있는 이 가스를 쓰는 가스 스토브를 추천드리는 게 거기 있어요. 가장 쉽고 빠릅니다. 추운 겨울에 쓸 수 있고. 뭐가 떠다니는데 이거? 자, 이제 핫초코 만듭시다. 핫초코로 먹을게요. 같은 물을 따뜻한 먹던 핫초코로. AB 초콜릿이 고기에 되게 좋아요. 휴대성도 좋고 가지고 다니기 좋고 이 아이들 있으면 이런 것이 나눠주면서 기다리게 하면 덜 지가면서도 애들 에너지도 보충시키고 이렇게 핫초코 끓여주면 체온 유지에 더 낫죠. 제가 이게 훈련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핫초코 AB 초콜릿 챙겨가지고 핫초코 그러니까 정수한 물을 그냥 먹기 조금 맛이 좀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럴 때 이 핫초코 챙겨온 거 같이 넣어가지고 아니죠 이 AB 초콜릿 넣어가지고 핫초코로 만들어.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맛있어. 진짜 또 어느 정도냐면 그 파는 거 있지 않습니까? 카페에서 파는 거 거의 그 맛이에요. 똑같아. ABC 초콜릿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생존 식량 겸 아니면 저는 야외 활동할 때 비상식량으로도 시리얼 또는 에너지바 핫초코 잘 챙겨야 돼요. 누룽지 있으면 누룽지 좀 끓여 먹어도 좋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 챙길 수 있고 구하기 쉬운 걸로 하면 됩니다. 그 정도 범위 내에서. 건빵도 좋아요. 건빵도 건빵죽으로 만들면 되게 맛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넣었어요. 8개. 8개 하나씩 까먹은 거보다 이렇게 지금 뜨거운 물과 함께 먹으면 훨씬 더 체온 유지 겸 에너지 보충이 원활하겠죠. 요거면 한 끼 끝납니다. 물도 아낄 수 있고 체온 유지도 되고 에너지 보충도 되고. 여러분 역대 현대적 재난 발생하는
한 2주라고 치더라도 2주 정도 기간으로 확장하더라도 너무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요. 식량 없어 죽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대부분 저체온증 또는 그 부상으로 인한 합병증이나 또는 그 탈수, 식수가 부족한 탈수로 사망했지 못 먹어주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존 배낭에 식량에 자꾸 비중을 두려고 하지 말고 뭘 챙기냐 이런 것도 싸우지 마세요. 대신 가볍고 작고 동강이 남도 길면서 물 없이 먹을 수 있고 데우지 않고 조리도구 필요 없는 그런 어떤 물품들로 하면 됩니다. 와, 기가 막히게 있어요. 핫초코. 야, 핫초코. 핫초코 다 됐습니다. 알코올볼 같은 경우는 또 뚜껑 다시 덮어야 돼요. 다시 올리고. 근데 이만큼 갈 속도, 열량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알코올 버너는 쓸 수 있는데 비추예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장단점을 잘 고려해서 여러분 선택하시고. 합적이면 저는 이소가스를 쓰는 가스 버너 추천드립니다. 얼마나 쉽고 빨라요. 이거 안 챙겼던 밖에 불 피워서 물 끓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또 그 사이에 얼마큼 추위에 노출되냐고.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집에서도 먹어보세요. ABC 초콜릿 한 10개 정도 집어넣어, 그러니까 한 컵 정도에서 10개 정도 집어넣으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파는 맛이랑 똑같아요. 파는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핫초코. 요렇게 지금 가족 중에 아이들, 어린아이 있으면 핫초코 만들어서 먹여보세요. 끓인 물이랑 같이 먹어보세요. 아이들 심리적 안정감도 잡고 에너지도 보충시켜주고 저전증도 미리미리 예방시켜주고 핫초코 이렇게 만들어 먹으면 됩니다. 자주 제가 많이 쓰는 레시피예요. 생존 레시피. 겨울 훈련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능선 속 바위 같은 데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체온 유지를 위해서 불을 이렇게 피워서 이렇게 끓여서 이렇게 먹었다고요. 강원도 이런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라면 끓여 먹고 고기 구워 먹기 위해서 챙겨난 게 아니고 어떤 야외 활동하고 그런 어떤 계절, 저체온증 위험이 많은 계절에는 비상 상황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거기서 써먹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이런 조리도구나 이런 것들 챙겨가라는 게 아니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일몰시간을 맞고 또 어쩔 수 없이 구조대가 올 때까지 아니면 내 스스로 밤을 버틸 수 있도록 몸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생존 장비로서 챙겨라는 거예요. 와, 확실히 다릅니다. 확실히 달라요. 이거는 이 상태에 노출되면 이따가 또 써야 될 때 잘 작동이 안 될 수 있죠. 추우니까. 그래서 핫팩 여러 개 챙겨왔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개를 먼저 이거를 그래서 이따가 밤에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요거랑 같이 침낭에 집어넣어서 이소가스가 언제나 작동이 가능하도록 준비시켜놓고 침낭도 준비 좀 되어놓겠습니다. 핫팩 정말 중요합니다. 핫팩 정말 많이 챙겨놓으세요. 이런 필드에서 특히 악천후 만났을 때 불 피우는 것들은 숙련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거의 못 피울 거야 아마. 그때 이 핫팩이 몸과까지 가장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시온을 제공해주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이런 스토브도 좋아요. 좋지만 핫팩이 가장 직접적이구나. 이렇게 하고 테이프로 몸 쪽에, 겨드랑이 쪽, 목 쪽에 딱 감아서, 물론 붙이는
핫팩도 좋아요. 부친 핫팩 추천드립니다. 섞으면 더 좋죠. 부친 핫팩, 이런 핫팩 같이 섞는 게 좋고. 이렇게 썼다 목덜미, 가슴, 배, 겨드랑이 뭐 이렇게 붙이면 저추원증이 발생된 것 같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목, 배, 가슴, 겨드랑이 쪽 붙여주세요. 그리고 침낭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아니면 은박담요 있으면 은박담요 싸도 되고, 침낭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해서 시원을 회복시켜주면 극복됩니다. 조기에 빨리 조치해주면 극복이 돼요. 저추원증 예방이 가장 좋은 겁니다. 이미 발생되고 난 후에 골든타임 놓쳐버리면 그 다음 현장에 살리기는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냥 죽는 시간을 늦출 뿐이에요. 빨리 병원 보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추원증은 그 전에 미리미리 증상이라든가 어떤 상황이 딱 발생되기 전에 전조 증상들이 있으면 그때 빨리 대응해버렸어요. 그때 이 핫팩 또는 물건 유단포, 이 뜨거운 물 먹이는 거 이렇게만 먹여도 극복이 돼요. 따뜻한 물 먹이거나 지금 핫초코 만들어 먹이거나 핫팩으로 빨리빨리 넣어주면 금방 몸 회복돼요. 30분 정도는 회복돼요. 저추원증 빨리 조기에 생각해요. 자, 이거랑 같이 이렇게 세트해서 이렇게 쓰면 너무 추우니까 제가 침낭 들어갈 때도 문제. 이렇게 이스가스도 준비시키고 웜업 시키는 거고, 침낭도 웜업. 와, 오늘 날씨가 장난이 아닌데 느낌이 체감 좀 쎄합니다. 느낌이 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날씨가 많이 추울 것 같아. 지금 핫팩 다 틀어놓고요. 침낭을 들어놓고 보조 배터리라 이스가스 지금 올려놨거든요. 어우, 온도가 금방 회복됐어요. 지금 핫팩 그만큼 좋습니다. 핫팩 지금 밑에 바닥에 깔아놓고 이스가스 집어넣고 그다음 보조 배터리들 주변에 같이 딱 놔두니까 안은 벌써 지금 딱 훈훈합니다. 침낭은 쪽이지 온도가 훈훈해요. 이렇게 하면 보조 배터리도 사용성을 더 확장시키고, 이스가스는 언제 사용될 수 있게끔 레디 투 고 상태를 만들 수 있어요. 됐죠? 이렇게 핫팩 하나 이렇게 쓰겠습니다. 지금 너무 추워요. 바닥에서 얼음에서 올라온 한기가 상당합니다. 저 때문에 한기를 지금 이 타프가 가둬둔다는 느낌이에요. 오히려 밖이 바람이 안 불 때 더 따뜻한 느낌이에요. 지금 들어오니까 너무 한기가 가득 차 있다는 느낌이고, 밖에 나가니까 오히려 따뜻해. 지금 너무 지루하고 심심해서 1시간 동안 쭉 지금 걸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좀 피곤하게 해야지 잠이 일찍 들겠죠. 밤을 버틴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지루하고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버텨본 적 없죠? 전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제 훈련하다 보면 사실 좀 고통스럽습니다. 지겹고 솔직히 힘들고 피곤합니다. 근데 해봐야 돼요. 반드시 해봐야 돼요. 반드시 해봐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여러분이 실제 있던 재난을 대비해서 이 생존병을 꾸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실제 상황은 이보다 더 고통스럽고 힘들고 피곤하다는 것을 알고 준비해라는 얘기입니다. 대충 어설프게, 그래서 어설프게 여러분들 생각만으로 그럴 것이다라는 그 추측만으로 물건을 사서 꾸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금 너무 피곤하고 지루하고, 그리고 뭐 라이터 같은 거 있으면 불 피우는 거 있으면 불 피우면 되지, 추우면 불 피우면 되지. 이런 상황은 그렇습니다. 불 피운 독일 제가 챙겨라는 것도 많이 강조드렸고, 그 다음 착화제 반드시 챙겨라는 것도 경험에서 나온 얘기고, 라이터가 있고 하더라도 지금 이거 불 피우는 거 쉽지 않아요. 착화제 있으면 그래도 피우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 착화제에서 불을 시작한다 그래도 정말 많은 양의, 다음날까지 버티려면 정말 많은 양의
그 장작이 필요합니다. 연료가 필요해요. 그걸 계속 확보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계속 정기적으로 주변에서 나무 이거 갖고 와야 돼요. 엄청 피곤합니다. 정말 피곤해요. 그리고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걸 유지 안 하면 얼어 죽을까봐 계속 움직이면서 손발 뭐 이렇게 풀면서 또 나무 주고 오고 또 쌓아두고 그걸 밤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상하는 건 실제 달라요. 여러분 안 해보셨죠? 저는 그걸 몇 번 해봤단 말이죠. 그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을 피우지 않고도, 불 유지하지 않고도 체온 유지할 수 있는 걸 강조하는 게 거기 있어요. 그런 경험에서 여러분 상상으로 뭐 다큐멘터리 같은 예능 같은 거 보고 불 피우고 이렇게 버티면 되는구나. 그게 실제 상황과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게다가 재난 상황에서 멘탈까지 깨지면 나무 하나 옮기는 것조차도 여러분 제대로 이 멘탈이 깨지면 옮기지도 못할 정도로 사제에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존 배낭에 체온 유지 관련 장비를 잘 갖춰놓은 거는 그런 불을 피울 수 있는 장비를 갖춰더라도 갑자기 불을 피우지 않고도 밤을 버티고 이런 추운 날씨에 버텨낼 수 있는 걸 챙겨라는 거예요. 그 경험에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거기 있습니다. 지금 밖에 제가 불을 피웠다 칩시다. 정말 피곤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불을 쬐잖아요. 쬐는 무릎, 허벅지만 조금 따뜻하지 등은 엄청 또 시렵습니다. 이런 날씨는 앞뒤 온도차가 엄청 커. 불 앞에만 가까이 대야지 따뜻함이 느껴지고 등은 엄청 차가워. 엉덩이는 엄청 차갑습니다. 환장해요. 무릎도 엄청 아파요. 무릎도 엄청 시렵고. 그것이 여러분 상상하는 거랑 달라요. 불을 계속 피우면 되지. 불을 계속 유지하면 되지. 아니면 밤새도록 여러분 불을 이 한겨울에 유지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지만 뭐 크게 어려운 거 아니지 않냐? 어려워요. 고통스럽단 말입니다. 불을 피워내고 키워내는 거는 괜찮은데 그걸 다음날까지 계속 유지하는데 너무 많은 그 힘과 에너지와 그다음 또 장작과 그다음 그 피로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아침을 기다린다는 그 지루함과 피로도, 잠을 못 자면서 계속 불 유지한다는 그 피로함은 위로 말할 수 없어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잘 전달이 되려나 모르겠네. 하여튼 지금 또 제가 그렇게 불 막 이렇게 피울 수 없으니까 여기에 실제 제가 해봤기 때문에 얘기한 건데 여러분 정말 불을 유지한다는 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고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피곤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체온 유지하는 걸 여러분 생존 배낭에 기본으로 잘 챙기세요. 1순위로 잘 챙겨놔요. 지금 제가 뭐 배고파서 여기서 못 버티니까 아닙니다. 너무 춥고 힘들어요. 이게 며칠 더 이런 상황이 진행된다고 해도 배고픔의 문제가 아닙니다. 체온 유지의 문제로 직결되는 거예요. 지금 빨리 잠들고 싶어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루하고 너무 지금 이 주변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지금 압박하고 있어요. 할 일도 많은데 어쨌든 테스트를 해야 되고 업데이트 2023년 배낭에 대한 검증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나와서 하는데 할 일도 많은데 생각은 딴 데가 있고 또 이게 테스트하다 보면 정말 이게 또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 좋아서 하는 거면서도 좋아서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힘들고 고통에 대한 제가 스스로 극복하는 그 강도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자, 어쨌거나 빨리 잠들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주변 1시간 동안 걸면서 몸을 좀 피곤하게 만들었는데 유단포를 좀 써서 유단포를 써서 이제 체온 유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 끓여가지고 어차피 먹물 있고요. 500ml 요물을 끓여서 유단포로 품고 잘 겁니다. 이때는 또 이걸 끓이기 위해서 밖에 장작 모아가지고 불 유지하고 태운다. 여러분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 쉽지 않고 훈련됐다 그래도 너무 피곤하고 힘든 과정입니다.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체온 손실도 발생하고 에너지 소모도 발생하고. 자, 일단 여기 제가 이소가스 아주 잘 익었어요. 잘 데워졌어요. 전혀 차갑지 않습니다. 핫팩에 같이 넣었더니 아주 좋아요. 지금 보조 배터리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효율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빨리 물 끓여서 유단포에 물
물 끓인 걸로 사용하자고요. 그래서 빨리 자고 싶어요. 이제, 너무 피곤합니다. 내일 새벽이라서 빨리 또 내일 해야 될 업무도 있어요. 얘는 반대로 작은 판을 바닥에 넣어서 받침대로 쓰고. 어우, 따뜻해. 이렇게만 해도 따뜻합니다. 이렇게 잠깐 이 가스버너로 이렇게 가열해준 것만 해도 지금 온도가 확 올라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 가스버너를 챙겨난 겁니다. 이거 알코올 버리는 걸로는 쉽지 않아요. 위험하기도 하고. 필요할 때는 바로바로 즉시성 있게. 요거 키는 것이 장작으로 밤새도록 유지하는 거 훨씬 낫습니다. 농담에 진짜 해봤기 때문에, 몇 번 해봤기 때문에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깥에서 불을 크게 피우고 유지하는 것 정말 생존에 중요한 기술이긴 합니다만, 실제 해보면 다음날까지 뜰 때까지 하면 사람이 진이 빠져요. 체온 유지에 살게 했지만 완전 진이 빠집니다.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불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장비를 잘 챙기라고 자꾸 강조드린 게 그겁니다. 기술이 없어서 제가 그거를 강조 안 하고 안 보여드리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상황에서 불을 그만큼 크게, 아무리 캠핑장을 해도 크게 키우면서 밤을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 하지만, 어쨌거나 실제 그렇게 하더라도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얘기예요. 제가 경험하고 해보지 않은 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고통스럽고 힘들고 피곤하고 괴로운 일입니다. 밤새도록 추위와 싸우면서 불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편해요. 이 텐트 안에서 같이 여기 내부 공기 가열도 하고 물도 끓이고, 또 끓인 물을 마시기도 하지만, 체온 유지용으로 쓰는 보온 물주머니도 챙기세요. 이거 70% 물품입니다. 지금 그 중에 요게 들어갑니다. 보온 물주머니가 핫팩도 들어가지만 이런 것도 가격이 저렴한 게 있습니다. 성능 괜찮은 거 그걸로 준비하세요. 분명히 도움됩니다. 물주머니 역할도 하고 보온 물주머니, 핫팩 이런 역할도 하고, 재활용이 계속 되잖아요. 끓이고 다시 넣고, 끓이고 넣고, 식으면 다시 끓이고 넣고. 이 같은 경우는 제한 시간이 있죠. 소모품이죠. 여러분들 요 세트를 해서 같이 가지고 있으면 얘의 지속성을 얘가 대체해 줄 수 있습니다. 너무 춥네. 너무 추워. 그리고 여기 틀어놓읍시다. 오늘 유난히 피곤하네. 유난히 추워서 그래. 춥긴 추워. 온도계를 안 갖고 왔으면 몇 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유난하게 몸이 춥습니다. 두 개 또 더 터트려야 되겠어요. 두 개 먼저 터트려놓고 침낭 안에 집어넣고 무단포도 준비시켜놓고, 내일 또 새벽에 한 5시에 일어나서 또 가야 됩니다. 업무가 있고 준비해야 될 게 있어서. 저 같은 생각 같아서 원래 3, 4일 이렇게 계속 이거는 하는 거 보여주고 싶은데, 옛날에는 직접 제가 해서 올렸죠. 했었는데 요즘은 바빠서 그렇게까지는 못하는데, 요걸로 여러분들이 대충 가름하시면 됩니다. 실제 상황 이보다 더 고통스럽고 힘들고 피곤하겠구나. 진짜 멘탈이 많이 깨지겠구나. 정말, 고통스럽겠구나. 고통이 전달이 좀 되질 텐데. 진짜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실제 재난이면 더더욱 고통스럽겠죠. 곱하기 4, 5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사람이 무너질 수 있단 말이죠. 멘탈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중요한 거, 어쨌거나, 이렇게 해도, 이 정도 있으면, 버텨낼 수 있구나.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악천후는 아직 발생되지 않지만, 이렇게, 낮은 온도나, 추운 상황에서도, 요 정도, 요건 전부 다 준비할 수 있죠, 그죠? 이 정도만 있어도, 버텨낼 수 있구나.
살아날 수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느끼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이 타프 안에서 이거 지금 가열하면서 나오는 열기로 훈훈해졌어요. 정말 훈훈해졌어요. 아유, 훈훈해졌어. 또 추우면 여러분 에비 초콜릿 이것도 먹어보시자니 고열량 음식을 먹어주면서 또 내부적으로도 추위가 쌓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거죠. 먹어도 잠잘 때 또 저체온증 무조건 예방입니다, 여러분. 이미 저체온증 증상이 나왔을 때 늦었어요. 무조건 예방입니다. 오기 전에 미리 차단시켜야 돼요. 내가 뭐 고가 식량 아니지만 제가 중국산 몇 개 사봐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재작년부터. 그 중에 퀄리티 좋고 보온성이 상당히 좋아요. 합성 충전에도 불구하고. 제가 남들 고급 제품의 합성 충전 제품 가지고 있습니다. G로프트 들어간 거, 프리마 로프트도 있고요. 스노우팩 제품도 있고, 방고도 있고, 여기 막 6, 70만원짜리도 있고 막 그래요. 합성 충전기 기준으로. 하그로프스 침낭도 있고, 또 마운틴 하드웨어에 나온 침낭, 그건 또 충전기 이름이 다 달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고가의 검증된 브랜드의 회사 충전기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이 내한 온도 영하 한 5도 정도, 컴포트 온도, 내한 온도 말고 컴포트 온도 한 5도 정도에서 한 10도 사이에 있는 애들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보온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아주 빵빵해요. 특히 방고나 이런 애들에 비해서 상당히 무게는 비슷한데 빵빵합니다. 방고는 약간 뽕스펙 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개를 써보니까. 얘는 제시된 건 뽕스펙이에요. 영하 뭐 컴포트가 영하 15도인가 그래요? 근데 실제 해보면 15도의 컴포트는 아니고 한 5도 정도 컴포트, 5도에서 10도 정도 컴포트. 그러니까 유명 제품의 그 컴포트 온도, 그래도 좀 신뢰할 만한 그런 컴포트 온도와, 영하 5도, 영하 10도로 표기된, 그 사이에 표기된, 유명 브랜드의, 컴포트 온도가 명시된 제품이 있다면 걔랑 비슷합니다. 얘도 영하 한 5도에서 10도 사이 정도의 컴포트가 돼요. 제조사는 뭐 15도인가, 뭐 18도인가 이렇게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깎아줘도, 그 정도입니다. 괜찮아요.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지금 손놈 어디 갔어? 아니 지금 하필 하나가 열심히 흔들다가 어떻게 한 거지? 정신이 없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냥 쉽고 빠르게 물을 끓일 수 있기 때문에 장점입니다. 지금 500ml를 끓이는 상황인데 크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알코올 보너라면 500ml 못 끓여요. 한참 걸립니다. 몇 번 들이부어야 돼요. 그러니까 화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관리도 어렵고 잘타면 톡 건드리면 화재 불납니다. 불나. 자, 오케이, 다 끓었어요. 지금 온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좀 불은 유지할게요. 어차피 여기는 지금 통기가 됩니다. 그래서 버너를 여기에 쓰더라도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 이제 고물주머니에 주둥이 여기 메스팅이 이렇게 동그란 게 아니고 이렇게 사각이 장점이 이겁니다. 물 붓기 아니면 마시기 좋아요. 주둥이 이렇게 싹 해가지고 이렇게 딱 부어놓기 좋죠.
지금 500ml가 들어갔고요. 자, 500ml 쓰겠습니다. 나중에 식수로 써도 무방하겠죠? 그렇게 쓰면 됩니다. 물주머니 좀 쓰면 돼요. 사실 대갈증이면 커버도 같이 사면 좋습니다. 보온 물주머니 커버도 같이 사십니다. 지금 품겠습니다. 넓으니까 신부 쪽에 그냥 배 쪽으로 그냥 품는 거죠. 그러면 한 3시간 정도? 그래도 식으면 다시 데우면 되니까. 확실히 내부 온도가 높아졌어요. 이거 하나 차이로. 이렇게 추울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내부 공기를 데워준 용도로 쓰면 됩니다. 계속 틀어라는 얘기 아니고, 깨어있을 때 추우면 틀어서 내부 공기 데우고 좀 쉬었다가 물 끓이고 데우고 다시 품고 다시 자고 쉬고 이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쓰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가장 적합한 게 다른 걸 제가 다 테스트해봐도 이수가스 연결하는 이 가스 번호만한 게 없습니다. 휴대성 좋고 가격도 부담 없고 연료 조절 쉽고. 자, 이제 자겠습니다. 이제 내일 일찍 또 가야 되니까 자겠습니다. 배양도 사실은 기본적인 생활 방풍이 되죠. 그래서 특히 발 같은 게 되게 춥고 차갑고, 그다음 이 노출 부위가 결로에서 또 발 부분 젖게 되면 얼거나 동상 걸리거나 하면 결로에서 보온력 상실해서 발이 되기 싫어서 충분히 취침이 잘 안 됩니다. 그럴 때 지금 이런 식으로 침낭 자체를 보온 발 보호 커버로 쓰는 거죠. 더 크다 그러면 상체까지 어느 커버 되겠지만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하지만 이렇게만 하더라도 이 닿는 부분 결로에서 발 침낭이 어느 정도 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침낭을 응용하셔도 돼요. 지금 보니까 결로가 많이 발생했어요. 아까 가스 스톱을 키면서 내부 공기와 온도 차이가 많이 발생해서 지금 결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게 되면 침낭이 젖죠. 물론 합성 침낭이긴 하지만 발끝 부분은 저기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빨리 젖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온 대책을 강구하고 이제 자면 되겠죠? 지금 새벽 2시 반. 옷은 다 좀 입고 자기 때문에 특별히 많이 춥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다음 포는 거의 다 온도를 다 상실했어요. 온도를 다 상실했고 이소가스는 같이 이렇게 보관하기 때문에 지금도 더 작성할 수 있었고. 특히 발 부분을 저렇게 배낭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한기, 습기 다 완벽하게 차는 데서 발 부분은 아직도 핫팩 부분이 아주 따뜻합니다. 정말 따뜻해요. 발은 정말 너무너무 편하고 따뜻합니다. 발포 매트랑 저가 가성비 자충 매트가 잘 조합이 돼서 바닥의 한기는 확실히 잘 지금 통제돼서 등이 시렵다거나 한기를 지금 느껴서 고통스럽다 이런 느낌 전혀 없습니다. 배낭을 저렇게 잘 활용하면 좋아요. 지금 발 정말 따뜻합니다. 핫팩 하나 넣은 게 아직도 잘 작동하고 있고, 지금 몸통에 넣었던 핫팩들은 다 식었어요. 유단포도 다 식었고. 다시 물을 좀 더 데워서 보온 물주머니에 물 좀 넣어서 온도 좀 더 확보하고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그 문제 없이 잘 한기 통제가 돼서 쉬고 있어요. 잘 자고 있습니다. 침낭도 큰 문제가 없고요. 머리 부분에 지금 결로 제가 숨을 쉬면서 내뱉는 온차와 습기에서
별로가 생겨서 물방울 한두 씩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침낭 커버가 필요해요. 머리 부분 일부분 좀 젖고 있다. 다행히 합성 충전기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고 외피는 어느 정도 방수 기능을 가져서 물음력을 상실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침낭 커버가 확실히 있는 게 더 낫겠죠. 어쨌거나 이 합성 충전재 침낭은 성능이 괜찮아요. 지금 영하 뭐 한 10도 내외 정도가 될 것 같은데 핫팩만 몇 개 있으면 충분히 밤을 버텨내거나 아니면 잠을 자는데 그 문제가 없습니다. 바람이 지금 멈춰서 더 이상의 온도 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새벽 한 2시 40분 정도 됐는데 온도가 춥긴 하네요. 지금 보물주머니 거의 보온력이 상실됐어요. 그래서 다시 물을 좀 데워서 끓여서 다시 집어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핫팩은 아직 따뜻하긴 합니다. 아직 따뜻해요. 따뜻하긴 한데 자, 침낭에 핫팩 같이 집어넣었던 이슬가스 다시 물을 데우고 다시 양포의 물을 보온 물주머니 물을 다시 데웁시다. 어우, 이거 엄청 차갑네. 다시 식은 물을 옮겨 붓고요. 문제는 어쨌든 얼음바닥, 눈 위이다 보니까 밑에서 오는 환기가 이 매트와 매트 깔린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확실히 매트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야외에서 쉴 때, 특히 대피한 상태에서 쉴 때. 또 여러분들이 대피소를 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피소 가더라도 바닥에 한기가 굉장히 심할 거라고. 왜냐면 운동장이 체육관이든 아니면 임시 대피하는 건물이든 거기가 온돌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거기 텐트가 없다라면 또 텐트가 조달될 때까지 또 그러면 아주 얇게 아주 얇은 제공되는 담요 같은 거 뒤집어 써야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여기 챙겨온 그런 어떤 침낭이라든가 아니면 따로 챙겨온 텐트가 있다면 또 보온성을 또 확보할 수 있겠죠. 또 취침이 좀 더 낫겠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사생활이 좀 보호되면서 또 계속 거기는 공공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불 특정 시간까지 켜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잠들고 싶어도 그 빛이 계속 있기 때문에 불편하죠. 약간 암막 기능이 있는 트랙백 같은 것들이 괜찮은 생존 배낭 텐트라고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 또 그 오디시 마크1 같은 경우도 검은색으로 바뀌었죠. 그런 것도 약간 암막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낮에나 아니면 일찍 자고 싶은데 2차 대피소에 조명이 계속적으로 특정 시간까지 켜져 있다 그러면 잠자는데 방해되니까 그럴 때 또 텐트가 여러분들의
개인 쉼터 공간 겸 보온에 도움을 주는 장비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타프는 그런 곳에 쓰기 어렵겠죠. 제 2차 대피소에 갔다고 했을 때. 그러면 역시 타프보다는 텐트가 야외든 2차 대피소 실내든 실내 운동장 실내 체육관 같은 곳이 대부분 2차 대피소를 지은 건데, 그런 곳에 가더라도 확실히 사용 용이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 그다음 그때도 매트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보온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장비가 된다는 거. 실외든 실내든. 그래서 텐트, 침낭 매트 이런 것들은 재난 상황이 계속 이어지더라도 실내에서든 실외에서든 계속적으로 용도가 이어지고 효과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인 효과로 계속 발현된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3시간 있어도 한 3시간 가까이 됩니다. 밖에 침낭 바깥에 확실히 추워요. 차갑습니다. 보호 물주머니 잘 활용하면 약간 침낭의 스펙이 좀 떨어진다 그러더라도 영하 10도 내외 정도는 물론 이제 매트도 받쳐줘야 되겠죠. 가성비 매트 이런 것들만 잘 받쳐줘도 방을 버텨내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도 한번 끓여 먹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계속 물을 데우고 보온 물주머니를 활용해서 체온을 유지하고 핫팩 있으면 핫팩을 계속 침낭 내부를 데우면서 밤을 버티는 거죠. 그리고 확실히 이렇게 빠르게 물을 데우거나 끓일 수 있는 도구가 있는 거 없는 건 천지차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피로도 면에서, 그다음 빠른 대응 면에서 물 끓이고 물을 또 이렇게 데우는 도구, 어떤 조합이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빠르고 내가 다루기 좋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생각 때문에 그걸로 여러분이 준비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 이소가스와 남들 가성비 메스틴 세트를 이렇게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정말 빠르고 효율적이죠. 그다음 지금 이거 끄니까 또 공기가 차갑네요. 일시적으로 공기 데우는 용도로도 좋죠. 난로, 일시적인 난로, 일시적으로 공기를 데우는 정도의 목적으로 쓰기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 켜있는 상태나 꺼있는 상태나 이 내부 온기가 다릅니다. 온기가 달라. 혹시 몸이 내부에서 열이 확 뿜어져 나온다는 느낌이 있네요. 확실히 뜨거운 물을 먹어줘야 돼. 자, 이렇게 중간중간 여러분 체온 관리 하면서 쉬거나 또 다음날이 밝을 때까지 잠깐 눈 붙이는 그런 어떤 전략을 이제 쓰면 됩니다. 요거 하나 켜진 거랑 안 켜진 거랑 큰 차이가 있네요.
온도가 많이 떨어지네요. 새벽 한 5시 정도 되니까 역시 온도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지금 중간에 껴서 보온 물종에 물을 채웠고 핫팩도 점검했는데 핫팩은 좀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그 상태로 두는 그렇게 해서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한 2시간 조금 넘게 다시 잠이 들었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당연히 악취가 발생되지 않아서 낮은 온도에 대한 대응만 잘 한다 그러면 충분히 이런 저가의 침낭이나 매트 그다음 타프를 이용해서도 밤을 버틴 데 문제는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배낭을 활용하게 되면 침낭의 보온 성분도 확보할 수도 있고 확실히 발에 동상 같은 것도 미리 다 예방할 수 있죠. 확실히 발주면 아주 따뜻합니다. 따뜻하게 잘 보호되고 있어요. 지금 결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침낭이 젖는 걸 직접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응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배낭은 크면 클수록 좋아요. 사실은 물건을 넣는 것도 편하고 배낭이 크면 남대로 등판 시스템이 무게 배분이 좀 더 용이하기 때문에 배낭은 좀 큰 거 한번 선택한 거 추천드립니다. 활용도가 많습니다. 지금 전적으로 결로가 많이 발생했어요. 이게 싱글월이 되는 거죠. 타프는 싱글월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결로에 취약합니다. 이런 것들 그대로 침낭 위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침낭 커버를 반드시 같이 사용하는 게 좋아요. 특히 이런 싱글월 또는 타프를 쓸 때. 그렇지 않으면 침낭 다 젖어서 보온력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합성 충전도 침낭을 쓰더라도 완벽하게 이 외피의 방수 처리가 안 된 제품이라면 침낭포 같이 써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보온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오후 1시부터 지금 5시까지 이렇게 버텨봤습니다. 이 3종 세트 조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트, 침낭, 그 다음 외부 통제할 수 있는 쉘터, 타프보다는 텐트가 더 낫겠죠. 선택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타프는 싱글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변수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침낭이 젖을 수 있는 변수도 만들어내고 악취온에 좀 취약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특히 프레임이 없는 텐트가 즉시성도 떨어지고 그다음 실내 대피소로 이동한다 하더라도 거기서는 타프를 쓸 수 없죠. 텐트는 근데 실내 대피소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 잘 고민해보고 선택하세요. 장비가 부족하면 기술이 부족하면 장비로 여러분들 보완해야 됩니다. 생존 배낭은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저는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업무에서 이제 일어나고 정리를 하고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어제 낮부터 지금 새벽 5시 제가 일어나는 시간까지 생존배낭 물품 중에 어떤 것을 제가 우선적으로 사용했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떤 물품으로 대응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떠올리신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생존배낭이 우선적으로 챙겨야 될 가장 중요도가 높은 카테고리의 물품입니다. 그 외 나머지는 우선순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야외에서 여러분들이 테스트하다 보면 이런 물품들을 우선적으로 챙기는 것이 좋겠구나 하는 게 분명히 체감될 거고 직접 해보기 어려웠던 분들은 바로 지금 이런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존 배낭을 다시 좀 점검해 보시고 어떤 물품 우선적으로 챙기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